안녕하세요. 골만찬 기자들입니다. 파이널 라운드의 첫 문이 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인지 치열한 경기가 그라운드 안은 물론 밖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여러 이슈로 파이어가 났었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졌길래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34라운드 볼만찬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경기 기다리면서 찍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FA컵 준결승까지 운명의 3연전 중인데요. 초반 두 경기에선 모두 대구가 승리했습니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3대0, 이번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선 3대2 스코어로 승리를 했는데요. 1대0이었다가 1대1이 되었다가 3대1로 벌어지고 한 골 따라잡혀서 펠레 스코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대구 팬들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승의 기분일 텐데 놀랍게도 올 시즌 첫 리그 연승이고요. 올 시즌 들어 원정 첫 승입니다. 여기에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리고 8위 서울과의 승점차를 3점, 그러니까 2연전 이전엔 9점이었다는 건데 승점차가 3점까지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잔류를 위한 테크에 올라탔다고 보여집니다. 최원건 대행 부임 이후에 대구스러움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웅크리다가 빠른 역습으로 쏙쏙 골을 취하는 제주전부터 그런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제주는 카드 징계로 빠졌죠. 이진용 자리를 이용래로 메우고 왼쪽 윙백에 케이타를 우선 투입했습니다. 서울은 주장 나상호를 벤치에 앉혀두고 정한민을 선발로 꺼냈고요. 레프트백에 이태석 대신 김진야, 지난 대구전을 복귀하면서 기동성이 좋은 선수를 우선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실점은 결국 측면이 뚫려서 실점 빌미가 됐고요. 1대1 경합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실수도 잦았습니다. 여러모로 소극적인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윤종규와의 미스매치를 노린 제카, 정말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지난 서울전에선 공미처럼 뛰면서 이게 도움을 올렸는데요. 이날은 윙어 제카였습니다. 4경기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세 번째 골 장면을 보면 빠른 스피드로 상대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제카가 이렇게 빨랐나? 아니면 서울 선수들이 느린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골을 기록한 세징야도 무척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카를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세징야가 크랙 평가를 받았을 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에드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스트라이커가 있어야지 조금 더 활약이 좋아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카와 에드가는 좀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죠. 제카는 에드가와는 좀 다른 방식, 다른 스타일로 세징야의 부활을 돕고 있습니다. 세징야 본인도 부상에서 완전히 돌아온 느낌인데요. 특유의 탄력과 결정력이 살아났습니다. 서울전 전반 37분 역습 상황 솔로골에서 우리가 아는 세징야의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2020 시즌 이후 2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세징야가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슛이 3.5개, 유효슛이 1.42개입니다. 최근에 골을 넣은 3경기에선 평균 슛이 6개, 1.7배가량 늘었고요. 유효슛은 3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가 이날 단 9개의 슛으로 3골을 넣은 높은 집중력을 보인 것도 어떻게 보면 세징야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시즌 5번째 연패입니다. 결과도 결과인데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단거리 패스 미스가 반복됩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대구와의 상성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전술적인 문제가 있어서인지 이런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전 결과를 따내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최근 13경기 전반전 성적이 1승 6무 6패입니다. 지금까지는 후반전엔 꾸역무 그리고 역전승 이렇게 승점을 쌓았지만 나상호라는 필살 카드가 잘 먹혀들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마저도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기 끝나고는 일부 서포터와 기성용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요. 결국 팬의 콜대로 안익수 감독이 팬들 서포터 앞에 서서 최근 성적에 대해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분위기를 잘 대변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요. 서울은 이제 주중에 대구로 내려가서 FA컵 준결승전을 치르고 올라와 주말 슈퍼매치를 치릅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두 경기가 시즌 운명을 가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인천 울산전입니다. 울산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울산이 부담스러웠던 파이널 라운드의 첫 라운드, 그것도 올 시즌 앞서 3번의 경기에서 3무로 승리가 없었던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 전구단 승리에 성공을 했고요. 울산은 부상에서 돌아온 조현우를 선발, 그리고 엄원상을 벤치에 뒀습니다. 그만큼 배수진을 쳤다는 이야기인데요. 23세 카드로 최기훈, 그리고 이규성 대신에 아마노가 들어갔습니다. 인천은 에르난데스가 공식 발표가 났죠. 수술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공격 조합을 찾고 있는데, 이날은 김도혁, 홍시우, 박창환이라는 생소한 3톱을 꾸렸습니다. 경기는 울산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록 볼게요. 득점 3대0, 슈팅수 17대7, 점유율 58대42, 패스 509대 373, 수비, 전부 분야에서 울산이 인천을 압도를 했고요. 울산이 사실 지난 수원FC전부터 경기력이 다시 확 살아난 모습인데, 전 두 가지 꼽고 싶습니다. 일단 레오나르도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울산이 초반 보여준 특유의 전개와 공격이 좀 살아난 모습이고요. 후방에 정승현이 가세한 게 크다고 봅니다. 이날 KUM으로 정승현 꼽고 싶은데, 정승현이 뒤에서 확실하게 지켜주니까 김영권의 부담이 덜게 되고, 울산에 좀 아쉬웠던 순간 수비 집중력 부족 같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이날 정승현 팀 내 최다 6개의 클리어링, 그리고 5개의 인터셉트, 그 다음에 76개 최다 패스였고요. 95% 최고의 패스 성공률이었는데, 정승현이 뒤를 잘 지켜주니까 김영권이 보다 공격적인 패스가 가능해진 효과를 낳으면서 공격 타임새도 좋아지고, 말씀드린 대로 수비도 좋아진 효과를 낳았습니다. 울산 전반 15분이었죠. 박용우의 헤더볼이 들어가면서 쉽게 리드를 잡나 했는데 아마노의 옵사이드로 무산되는 불운이 있었지만, 전반 26분 뒷공간을 침투한 이명재의 컷백을 최기훈이 데뷔골로 마무리하면서 프로 데뷔골이었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4분 이날 결정적인 변수가 나왔는데, 강윤구가 최기훈의 침투를 막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후반 13분 울산은 아마노의 오른발 슛으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후반 35분에는 델브리치의 핸드볼로 생긴 페널티킥을 마틴 아담이 성공시키면서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엄원상도 부상 후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울산은 많은 것을 얻고 전북 2연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은 빠르고 타임새 있는 역습으로 초반 기회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울산보다 많은 6개 유효 슈팅을 때리고도 득점을 못한, 아무래도 좀 결정적인 측면, 다시 한번 또 에르난데스가 생각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실점 장면을 봐도 순간순간 좀 집중력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인천의 목표가 아침이잖아요. 아마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힘겨운 파이널 라운드가 될 거라는 걸 예고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전북과 포항의 경기. 전북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이 까다로운 포항을 잡고 선두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전북 이날 홍종호가 선발 명단에 포함되면서 약 3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요. 부상으로 대표팀 명단에 제외됐던 조규성이 전격적으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항은 부상으로 빠진 그랜트 자리에 이광준이 들어갔고요. 신진호의 파트너로 신광훈이 나서는 변화 속에 전북을 맞이했습니다. 전반은 포항의 페이스였습니다. 대표 차출이 없었던 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했던 포항은 공격적인 운영으로 전북을 압박했는데요. 점유율 62대38, 슈팅수 4대3, 수치상으로도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었지만 마무리에서 전북이 앞섰습니다. 전반 11분이었죠. 김문환의 컷백을 바로우가 마무리하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바로우는 최근 4경기 6골이라는 대호조를 이어갔고요. 포항은 좋았던 경기력을 통해서 전반 30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김용환의 크로스를 고영주이 뛰어들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후반 들어 김석식 감독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조규성을 투입해서 구스타브와 투톱 카드를 내세웠는데요. 앞서 울산이 승리를 확인한 만큼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좌우 측면에 바로 한교원이 좁히는 플레이보다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포톱에 가까운 매우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는데, 이 전략이 멋지게 통합니다. 사이즈는 물론 활동량까지 좋은 두 선수가 전방을 해집자 공격이 확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점유율 52대48, 슈팅수 14대3, 유효 슈팅 8대0, 압도적인 상황으로 갑니다. 이 흐름을 결정 지은이 누구냐? 한교원이었습니다.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원 후반 12분 바로우의 패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뽑은 데 이어서요. 27분에는 박진섭의 패스를 받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교원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좋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 순간 등장해서 어떻게까지 골을 만들어내는, 지난 몇 년간 역전우승 과정에서도 이런 역할을 한교원 선수가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거든요. 한교원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났다는 거,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건 전북 입장에서 아주 고무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전북이 남은 시간 포항을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더 이상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홍정호도 무난한 경기력을 보였고요. 특히 조규성, 구스타보, 투톱카드가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것을 사실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전북의 최대의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은 이날도 전반에 비해 후반 경기력이 좀 떨어진 게 좀 아쉬웠고요. 특히 그랜트 없이 상대 투톱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진호 선수의 지배력도 조금 좀 이날은 아쉬웠었고요. 포항은 2위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4위 인천이 패했기 때문에 어쨌든 3위를 좀 굳건히 지켰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강원전입니다. 서울과 대구, 제주와 강원 두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선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일단 더블 헤더 개념의 2연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점유율이 30%대인 팀이 고효율을 발휘하면서 적지에서 승리를 따냈다는 것, 그리고 특정 팀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나갔다는 게 강원과 대구의 공통점입니다. 이날 강원의 점유율은 39%, 지난 맞대결 37%와 흡사했습니다. 내용도 비슷했어요. 강원이 첫 골, 두 골 먼저 넣고 후반에 실점하면서 2대1 스코어로 이겼다는 건데요. 지난 6월 맞대결도 돌아보면 강원이 먼저 3골 넣고 최종 스코어가 4대2였거든요. 상성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두 팀의 최근 결과입니다. 강원은 핵심 중미이자 주장이죠. 김동현, 이전 33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그중 32경기에 선발 출전한 핵심인데 이날 빠지면서 서민우, 케빈 조합으로 중원을 꾸렸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제주는 선발보다는 벤치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주민규, 이창민이 돌아왔고요. 구자철도 정말 오랜만에 엔트리에 포함됐습니다. 강원 벤치에도 반가운 얼굴이죠. 고무열이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지난해 왼쪽 무릎 외측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서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날 출전하면 꼭 1년 만에 출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것만 해도 꽤 몇 달 된 것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근데 흐름상 후반에 결국 투입이 되지 않으면서 복귀전을 다음으로 미뤘는데요. 그럼 흐름이 어땠냐? 강원이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들어 올 시즌 들어서 강원 최단 시간 선제골이 되겠는데요. 상대 진영에서 서민우가 최용준의 패스를 차단한 게 시발점이었고 이정엽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공을 잡아서 슛을 때립니다. 여기서 김동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이 김대원 발 앞에 떨어졌고요. 이것을 김대원이 득점을 합니다. 7월 30일 울산전 이후에 11경기 만에 11호 골을 넣었습니다. 11월 11골 13도움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게 강원의 선제골 공식인데요. 강원은 선제골을 넣은 최근 10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선제 실점한 8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는데 선제골의 중요성을 직접 결과로 보여주는 팀, 바로 욜스의 팀 강원입니다. 참고로 19경기 연속 노무승부 신기록 결국 세웠습니다. 강원이 또 잘하는 게 선제골 넣고 추가골 넣어서 격차 벌리기잖아요. 후반 15분 서민호 크로스를 이정엽이 깔끔한 헤더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주는 주민규, 이창민 동시에 투입하면서 반전을 꾀했고 후반에 9개의 슛을 기록할 정도로 기세를 올렸고 결국 21분에 주민규가 세트피스에서 추격골을 터뜨리면서 강원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29분이었죠. 주민규의 페널티를 유상훈이 선방을 했고요. 이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상훈을 KOM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주민규에게 실점할 땐 위치 선정이 살짝 아쉬웠는데 그걸 PK 선방으로 만회했습니다. 스플릿 도입 이후 유상훈보다 더 많은 PK를 선방한 선수는 없습니다. 이 부문 최강자임을 재입증을 했습니다. 강원은 이날 승리로 5위까지 점프했습니다. 최영수 감독은 강원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뛰어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했더라면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수원FC도 강등권 탈출을 노린 김천도 보다 아쉬운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무승부였습니다. 수원FC 오랜만에 잭슨이 선발로 나선 3백, 라스 원톱의 3-4-3 카드를 꺼냈고요. 김천은 김한길, 이지훈이 측면에 서고 임승겸이 박지수의 파트너로 복귀한 게 눈에 띈 라인업이었습니다. 전반은 수원FC의 흐름이었습니다. 김천의 약점이 높이였는데
라스가 확실히 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수원FC가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유율에서는 김천에 밀렸지만 슈팅수 8대4, 유효 슈팅수 4대2로 앞섰죠. 수원FC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6분 교체 투입된 무릴로가 특유의 동작으로 때린 볼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라스가 밀어넣었습니다. 이후 수원FC가 여러 차례 좋은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자 김천이 나섰죠. 전반 31분 김한길이 멋진 가마차기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선 수원FC는 전반 종료 전 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이용의 코너킥을 잭슨이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잭슨이 오랜만에 선발 복귀전에서 지난 3월이었죠. 대구전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득점포까지 가동을 했죠. 후반 들어서 김천의 공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김도인 감독의 경기 후 이야기한 대로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발걸음이 무뎌졌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이 계속 내려섰어요. 전형을 포백, 3백으로 바꿔가면서 버티기에 나섰지만 그럴수록 김천의 공격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도 수원FC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이날 프로 200경기 출전 기념식을 가진 수원FC의 원클럽맨 박배종의 활약이었습니다. 박배종은 이날 전반부터 투지 넘치는 세이브를 보여줬는데 후반 결정적인 슈팅을 연신 막아냈습니다. 3개의 세이브를 올린 박배종을 이날의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끝내 후반 42분이었죠. 김경민에게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박스 안에 사람이 많았지만 이 작은 실수로 김경민을 놓친 수원FC의 수비가 좀 아쉬웠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김경민의 예민함도 빛난 골장면이었습니다. 양팀의 막판 찬스를 주고받았지만 득점에 실패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원FC는 잔류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뤘고요. 김천은 일단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데 만족할 만한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남 수원전입니다. 수원이 성남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희망을 키웠습니다. 반면 성남은 이번 패배로 강등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양팀 감독의 경기 컨셉은 라인업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성남은 온리 국내 선수로만 스쿼드를 꾸렸습니다. 평창 전지훈련지에서 조직력 훈련, 수원전 맞춤 훈련을 강도 높게 했다. 이렇게 정경호 감독 대행이 말했습니다. 일단 정통 공격수 없는 제로톱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이 말은 결국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수원은 가용 가능한 자원 몽땅 선발 투입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공격수가 만화부 1명일 정도로 전반부터 힘을 줬는데요. 경기는 수원이 원하는 대로 펼쳐졌습니다. 초중반 성남이 좋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골대 불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수원은 오영규가 있었죠. 8월 이후에 9골,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인 홈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수인데요. 29분에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전진우 패스 받아서 강력한 오른발 슛,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때린 슛 장면에서 딱 웨인 루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전 상황에서 VAR을 뒤엎는 판정 번복 총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영규가 차려던 페널티가 취소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골로 털어냈습니다. 후반에는 성남이 뮬리치 팔라시오스 이시영 동시에 투입하면서 추격의 고삐를 당겼는데요. 수원이 오히려 골을 더 넣었습니다. 후반 9분이죠. 유승우가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보냈고 이게 성남 수비수 맞고 뒤로 흐른 공을 오영규가 슛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슛의 궤적을 보면 골대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수원 입장에서 운 좋게도 곽광선의 다리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원으로선 행운의 자책골, 성남으로선 브루노의 자책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광선은 지난 포항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성남이 그 뮬리치의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스코어 2대0으로 끝났습니다. 수원은 5경기 만에 승리하면서 잔류권인 9위 대구와의 승점차를 1점으로 좁혔고요. 성남은 5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면서 강등 플레이오프권인 11위 김천과의 승점차가 10점으로 벌어졌습니다. 4경기를 남겨둔 상황이라 잔류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35라운드에는 포항 제주전, 슈퍼매치, 현대가 더비 이렇게 꿀잼 매치가 많습니다. 저희 볼만찬 프리뷰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